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비트코인 일봉 차트입니다. 끊임없이 28,800불과 거의 31,500불, 32,000불 정도를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횡보가 지속되면 결국 하락으로 많이들 보여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지금 해외 차티스트들이 지금 이 패턴과 지금의 패턴이 거의 유사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차트는 차트일 뿐 차트를 100% 신뢰하지는 않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던 피보나치 되돌림, 그리고 RSI 지표, 그리고 저항대에 맞는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지지를 해주는 가격들은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제가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피보나치 되돌림 0.618짜리 반등이 나오면 지금 나와야 되는데, 이 패턴과 거의 유사하다고는 하지만 별다른 반응은, 별다른 시그널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 지금 뉴스를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를 자꾸 해요. 스태그네이션과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알고 있죠. 내 봉급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계속 상승을 한다. 이거는 뭐 지금 전 세계적 추세죠. 물가가 8월 이후부터 굉장히 상승세를 보일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오일이라든가 곡물류의 계약들이 7월 말에 끝나는 계약들이 많다고 합니다. 7월 말일까지는 그 전 가격으로 공급이 되는데, 이제 8월부터는 엄청 비싼 가격으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지금보다 훨씬 더 8월 이후에 물가 상승 폭이 더 크겠죠. 물가가 상승을 하면 어쨌든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으면 바로 즉각적으로 대기업들은 인원 감축을 하고 생산을 줄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실직을 한다든가 경기가 침체되는 현상들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찾아오는 건 이제 불황이겠죠. 어쨌든 지금은 여러분들도 저도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지금 제가 차에 기름을 넣었는데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이제 앞에 일자 보기가 약간 힘든 그런 시기 같아요. 제깍제깍 눈에 보이는 것들부터 이제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내 급여는 오르지 않아. 그런데 심지어 내가 다니는 회사가 조금 위험해. 그러면 조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코로나가 창궐을 하면서 대부분의 국가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10년 뒤에 올 일이 지금 이 시대에 와버렸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10년이 빨리 온 세상, 모든 산업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인 금융 인프라에 대해서 10년 정도 빨리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지금 10년 빠른 세상을 살고 계세요. 지금 내 회사가 위태롭다면 나의 회사는 10년 뒤에 분명히 위태로웠을 거다라고 판단하면은 가장 현실적인 판단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기사를 하나 보니까 요번 하락에 마이닝 회사가, 그러니까 채굴 회사죠. 비트코인을 채굴하는 회사,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이 채굴 회사가 있는데, 하락장이 길어지니까 쭉 떨어졌잖아요.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개미죠. 저도 개미고요. 그런데 분명 고래나 세력들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세력은, 고래는 비트코인에서 우지한, 비트메인, 비트코인 초기 시장에서 이 우지한이 엄청난 비트코인을 가지고 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최고의 고래는 비트메인이라는 채굴 풀을 돌리는 우지한.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라이엇 블록체인이라는 회사, 왜 여기서 못 팔았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은 되게 똑똑한 차티스트나 그리고 암호화폐 블록체인 업계에
받다 그리고 채굴을 한다 그러면 되게 사고팔고를 잘할 것 같죠. 제가 보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다 평민 등급. 봐보세요. 마이클 세일러도 그렇고 지금 마이클 세일러는 거의 평단가가 가까워진 것 같고,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거의 여기서 더 떨어지면 이제 마이너스. 그리고 심지어 채굴 회사의 대표도 여기서 못 던지고 여기서 줍지를 못해요. 지금 엄청난 공포 시장이죠. 여기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그잖아요. 69,000불에서 26,500불까지 떨어졌으니까 엄청난 공포잖아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공포에 매수를 해야 되는데, 채굴 회사의 CEO가 자본력이 딸리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을 매도를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비트코인의 가격을 그나마 가장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지표가 뭘까요? 비트코인이 왜 지금 29,000불이지?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계신다면 일단은 채굴비겠죠. 채굴비와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 전력, 그래픽 카드, 요거의 소비와 지금 29,000불의 가격이 거의 비슷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하나의 블럭을 생성을 하게 되면 비트코인 보상으로 받는 게 6.25개죠. 반감기가 있잖아요. 반감기가. 창세기 블럭이 생성이 됐을 때 이때는 50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4년에 한 번씩 보상으로 주는 양을 반틈으로 줄여버렸어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비트코인 보상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반감기에 가까이 오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을 하는 패턴이 나오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가오는 반감기는 아시겠지만 2024년, 지금은 6.25개를 보상으로 받지만 2024년이 되면 3.125개를 받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반감기는 2028년. 그러면 이제 2032년에는 비트코인이 더 이상 채굴이 되지 않겠죠. 사토시 나카모토가 정한 리미티드 에디션 비트코인 개수가 2100만 개로 한정판이기 때문에 2032년이 되게 되면 이제 비트코인은 블럭 보상으로 생성이 되는 건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무슨 얘기 하다가 여기까지 왔죠? 자, 심지어 전 세계 인플루언서들도 그렇고 개발자, 암호화폐 회사 대표, 개미, 그리고 채굴 회사의 CEO마저도 비트코인의 상승과 하락을 맞추기란 굉장히 힘듭니다. 거의 신의 영역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개미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오를 때 팔고 떨어지면 사면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라고 하세요. 지금 제 영상을 들으시는 수많은 구독자분들도 결국 언제쯤 상승할까, 언제쯤 하락할까를 알기 위해서 들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식에서 굉장히 지금 암호화폐 시장으로 많이 오거든요. 차티스트들이, 이분들 다 2년 전부터 오셨던 분들이 다 지금 모질이가 돼가지고 되게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이게 굉장히 나쁜 영향력을 미치거든요. 주식 차트대로 하면 되지 않냐라고 아주 선언을 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자, 삽시다, 팝시다, 팔아 이랬는데 아주 그동안 얻었던 명성, 지위를 이 암호화폐 시장에 와서 아주 그냥 모질이가 된 사람들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만큼 이 암호화폐 시장은 아무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규제가 없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은 그래요. 비트코인 지금 생각에는 이 지점에서 조금 한 2분의 1 정도라도 던졌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워낙 평단이 거의 600만 원대이기 때문에
근데 저보다 평단 낮은 사람요 꽤 많습니다. 그런데 뭐 저는 비트코인을 팔 생각이 추워도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갖고 가려고요. 그냥 희소성이 느껴질 때까지, 그때까지 꾹꾹 참고 갖고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차트 이야기를 조금만 해볼까요? 51선만 통과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 51선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33,000불, 결국 이 고지가 뚫려야지 다음 고지로 넘어가는데, 미사일도 좀 쏘고 수류탄도 좀 던지고 그렇게 해서 33,000불을 깨줘야 되는데, 33,000불이 결국 51선이에요. 요거만 뚫으면 어디까지 열려있냐, 121선 38,000불까지 열려 있습니다. 38,000불을 깨게 되면 43,000불까지 갈 수 있고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 누구도 비트코인 가격을 예측하기란 힘들다. 채굴을 하는 채굴 회사 대표도 69,000불에도 못 던지고, 결국 지금 채굴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본이 딸리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팔았다. 채굴 회사도 자본력이 짱짱한 애들은 계속 비트코인을 모읍니다. 결국 이렇게 모으는 애들이 나중에 어마어마한 돈을 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거래소에서 사고 팔고 하는 비트코인은 이 채굴 회사에서 거래소를 통해 매도를 하는 물량을 여러분들은 매수를 합니다. 결국 비트코인의 공급은 누가 한다? 채굴 회사에서 한다.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죠? 근데 혹시나 어디서 비트코인을 갖고 오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자,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미국의 경기 침체가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경쟁력이 없는 수많은 회사에 너무나 많은 돈을 뿌렸다. 바보 같은 짓을 했었다. 주식시장의 거품을 이야기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돈을 찍어서 형편없는 회사에 바보 같은 짓을 너무 많이 했다. 그리고 이제 대놓고 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바이든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바이든에게 1대1로 맞짱을 뜨네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인원 감축과 실직에 관한 데이터를 먼저 테슬라에서 시도를 했죠. 직원의 약 10%를 줄여야 된다고 먼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에서 10%를 줄인다는 건 테슬라를 보고 먹고 사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은 더 큰 인원 감축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도미노처럼 그 여파들이 전 세계 곳곳에 퍼져나간다는 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최근 미국 경제가 이미 경기 침체에 있거나 경기 침체를 향해 가고 있다. 그러나 억만장자 CEO 일론 머스크는 경기 침체가 오히려 좋은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거품이 사라질 거라고 예측을 하죠. 또 그렇게 돼야만 건강한 깨끗한 상태에서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기업은 파산을 예측해야 되고, 경기 침체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지속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이든 미국의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의 발언에 대해서, 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포드는 투자를 늘리고 6,000명의 신규 직원을 채용을 했고 전기차를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인텔은 컴퓨터 칩을 만드는 2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추가하고 있다. 그건 일론 머스크 네 생각일 뿐이다. 그리고 지금 의외로 미국에서 지금 새로운 직장을 얻는 사람들이 꽤 많아지고 있어요. 실업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누구의 말이 현실적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바이든이 이런 식으로 일론 머스크에게 일침을 가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바이든에게 대통령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티스죠. 맥인 거죠. 어제도 제가 잠깐 이야기를 드렸지만 일론 머스크만 미국 경제가 침체로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을 한 건 아니죠. JP 모건도 그랬고 골드만삭스도 그랬고, 그리고 가장 무섭게 예를 든 건 로버트 기요사키가 정점을 찍었죠. 시장이 무너지고 우울증과
시민의 폭동이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뭐 오늘 영상에서도 리플 뉴스는 하나 건져 가셔야죠. 일요일인데. 리플 기반 송금 2017년부터 리플과 파트너십 관계에 있던 브라질 상파울로의 은행입니다. 이 은행에서 드디어 5,400만 고객에게 리플 송금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5,400만 명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숫자죠. 진짜 이제 곧 위아더 월드 할 것 같아요. 전 세계 곳곳에 그냥 거의 리플의 네트워크를 펼쳐가고 있어요. 이런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이 되게 되면 그 다음 일은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수백만 고객의 국경 간 전자 상거래 결제를 처리하는 브라질 기반 백스코 뱅커는 2017년 리플렛에 가입하여 북미, 유럽 및 아시아의 회원은행과 연결이 돼 있었다. 지난 5월 브라질 최대 디지털 은행, 제가 이것도 영상을 한번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누뱅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암호화폐를 추가할 의도로 고객이 플랫폼에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을 사고 팔 수 있는 옵션을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죠. 누뱅크 더 XRP. 그런데 이제 이 누뱅크가 그때 뉴스가 됐던 이유는 이 누뱅크에 누가 투자를 했냐, 워런 버핏이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좀 이슈였어요. 워런 버핏이 누뱅크에 투자를 했는데 누뱅크가 얼마 전에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옵션을 추가했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워런 버핏은 25달러에도 비트코인을 살 생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죠. 이런저런 기사를 접하다 보면 세상에 진실이 없는 것 같아요. 진심은 있겠죠. 돈을 벌 진심. 그러나 돈을 벌 진심이 있다면 그 누구도 진실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자, 요거 어마어마한 호재죠. 근데 가격은 그대로죠. 항상 호재들은 응축돼 있습니다. 그리고 한 방에 투더머니 갑니다. 그 한 방에 투더머니 갈 수 있는 이벤트는 결국 지금은 소송 문제 하나죠. 그 소송 문제만 풀리게 되면 어쨌든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그 이상의 가치로 XRP 리플은 상승하게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